옛날 어른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집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맹인 3년, 총 9년 동안은 그냥 참고 살아라. 즉,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데 요즘은요, 거꾸로 됐습니다. 시부모가 입 다물고, 귀 막고, 눈 감아야 가족이 평화롭습니다. 한마디 하면 꼰대, 두 마디 하면 감나라 배나라, 세 마디 하면 며느리 카톡 프로필에서 차단됨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부모들의 슬로건은 바뀌었죠. 오늘 말 안 통하면 내일 다시 참고, 그 다음 날도 참자. 책은담에서도 말했습니다. 진일부 스라일짜이진죄, 오늘 못 깨달으면 내일 또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이죠. 결국 요즘 시부모 역할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할 타이밍을 3년 늦춰라. 귀찮게 하지 말고 관망하라. 정답 말고 침묵이 정답이다. 이 시대 말 안 해도 눈치껏 감정 읽고 조용히 용돈만 넣어주는 스텔스 시부모, 그게 곧 진정한 가정의 지혜자가 아닐까요? 400년 전 책은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家人有过不以暴怒不以轻弃. 가족이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서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문장을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에 비추어 보면 더욱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보면 곧장 판단하고 기대에 어긋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말합니다. 실수를 향한 분노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무관심은 존재를 지운다고요. 철학은 더 깊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가족 안에서 조차 인내하지 못하는가? 실수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까? 책은담의 이 한 문장은 단지 옛 어른의 충고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 고전 한 줄이 우리의 가족, 특히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심리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의 적용입니다. 시부모는 가족의 어른으로서 며느리의 실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 차이, 명절 예절이나 가족 간 거리감, 무심코 한 말이 불편함을 유발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고전의 교훈은 화를 내거나 가볍게 그렇다고 가볍게 보아 넘겨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며느리를 감정적으로 몰아세우거나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단절하거나 낙인 찍는 행위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실수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인내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일부 스라일짜이징죄,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 다시 조용히 기다리라. 400년 전의 이 문장은 오늘날 시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며느리가 오늘 눈치 못 챘으면 내일도 말하지 말고 감정 없이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라고요. 이제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감정은 전달보다 오래 남습니다. 며느리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면 행동은 바뀔지 몰라도 관계는 멀어집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은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시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도달하게 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내는 부모는 조급한 스승이요, 기다리는 시부모는
성숙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방송은 말하지 않아야 통하는 시대, 그리고 기다림이 곧 사랑이 되는 시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왜 화를 내면 안 되는가? 첫째, 방어 기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시부모가 분노로 반응할 경우 며느리는 자기 보호를 위해 변명의 피부정 같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이는 상황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의 충돌로 흐르게 만듭니다. 둘째, 비난 수치의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분노를 비난으로 받아들이며 수치심과 불안정 애착을 느낍니다. 이후엔 실수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자발적 행동이 줄고 형식적 관계만 남게 됩니다. 셋째, 행동 수정보다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일시적 복종은 유도할 수 있어도 내면의 이해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며느리는 감정적으로 철수하고 진정한 대화는 사라집니다. 철학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며느리의 잘못을 왜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되는가? 첫째, 실수는 존재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항상 부족한 존재 데센이라고 설명합니다. 며느리의 실수는 존재의 결함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시부모는 며느리를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관계는 기능이 아니라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유교 철학에서도 가족은 역할의 집합이 아니라 격성과 의미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실수를 사소하게 넘기는 것은 단기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복되면 도리와 존중의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제어하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내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충동적 반응입니다. 반대로 잘못을 직면하되 품위 있게 대하는 것이야 랄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화를 내는 시부모는 방어적 며느리로 유도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공감적 대화를 하고 인격적 성장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로 이뤄진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고전의 지혜는 오늘날의 가족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거리두는 심리적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조건 없는 애정에 대한 결핍 때문입니다. 시부모가 경제적 지원 없이도 정서적 지지를 주지 않았거나 애정 표현이 적었다면 며느리는 부모 역할도 안 했는데 매 기대하냐 하는 감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 회개 처리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없으니 나도 줄 이유가 없다는 심리적 정산 때문이죠. 둘째, 기대 실망 거절의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처음엔 시부모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관계도 서먹했다면 실망 거절 거리두기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거리두기 emotional cut-off입니다. 셋째, 부모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현대 젊은 세대는 가족이라서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사고보다 어른도 책임을 다해야 존중받는다는 객관적 존중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결혼에 아무 기여도 안 한 사람과 왜 가족처럼 지내야 하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今日不务是来日再景之책은담이 말하듯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 다시 말하라. 하지만 그 말은 더 크고 무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소리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성숙한 말. 오늘 방송은 우리가 왜 이제 말보다 여백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며느리와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며느리와 시부모 간에서 며느리의 어떤 가정환경이 시부모와 심리적 거리를 두도록 했을까요? 첫째,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불안정했던 경우입니다. 자신의 친정 부모와도 정서적 거리가 있었거나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경험한 경우입니다. 받지 못한 사랑은 주기도 어렵다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서적 거리두기를 기본 방어 전략으로 사용하며 시댁과도 거리감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율성과 경계의 중요성을 배우며 자란 경우입니다. 현대 교육은 개인 권리와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경계선 바운더리를 지켜야 한다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침범 혹은 기대가 과하면 차단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셋째, 가정에서 희생적 어머니상을 보며 반작용한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시댁에 헌신하며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자란 여성들은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는 심리적 반작용 리액션 포메이션을 겪습니다. 이는 시부모와의 거리를 자기 보호로 여기게 만듭니다. 철학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첫째, 유교적 가부장 질서의 해체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시부모를 절대적 어른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수평적 인간관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는다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끊는다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감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는 가족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동체 정서를 우선시했지만 현대 세대는 심리적 안정, 정서적 친밀감이 없는 관계는 가족이라도 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정서적 거리감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가치, 정서적 경계, 개인 심리의 충돌에서 비롯된 복합적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부모가 어떤 자세로 접근할 것인가는 가족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에서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서적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적 철수를 비난하지 말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 며느리의 정서적 거리두기는 시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두려워 강화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를 무례하다,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한다 식으로 해석하면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대신 이렇게 반응하세요. 요즘은 서로 거리 지키는 게 편할 수도 있지. 우리가 너무 기대를 앞세우진 않았나? 상대의 경계선 바운더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 정서적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태도입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관계에서만 심리적 문을 엽니다. 시부모가 비난, 평가, 통제 없는 존재가 되며 며느리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지만 내 입장도 있을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강요는 안 할게. 입니다. 최근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家人有过不宜暴怒不宜轻气 가족에게 잘못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가볍게 버리지 말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400년 전 중국 명나라 홍자성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요즘 한국 시부모님들한테 딱입니다. 왜냐고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실수하면 시어머니가 벌어, 요즘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시부모가 소음 없는 콘크리트처럼 조용히. 예전엔 며느리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맹인 3년 했다지만 요즘은 시부모가 3년 동안 입 닫고 3년 동안 눈 감고 3년 동안 톡 안 보내는 게 미덕입니다. 며느리 집에 전화 한 번 걸었다가 무례한 침입자 되고 갑자기 찾아갔다간 엄마 아빠 왜 말도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 시부모계의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말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섭섭해하지 말자. 자식은 셀프 양육, 손주는 랜선 육아, 시댁은 조용히 구독 취소당하지 않는 선에서만 존재해야 살아남는 시대. 오늘 방송에서는 이처럼 조용히 존재해야 하는 시부모의 품격과 최근담이 전해주는 침묵의 철학, 그리고 관계의 지혜를 풀어보겠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며느리의 관계를 기대보다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째, 역할보다 존재를 인정하는 가족관입니다. 전통적 사고는 시부모가 권위를 가지며 며느리는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철학에서는 가족을 고정된 역할이 아닌 의미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봅니다. 따라서 시부모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며느리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우리가 기대하는 며느리 역할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관계는 선택이라는 시대의 윤리를 인정하기입니다. 고대에는 가족이 주어진 운명이었지만 현대는 가족도 유지하고 싶은 관계여야만 지속됩니다. 이는 곧 우리 며느리가 마음을 닫았다면 먼저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말처럼 진정한 만남은 나는 너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상대를 도구가 아닌 존재로 만날 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기대가 아닌 존중과 기다림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인간관계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부모는 어른으로서 먼저 다가가고 관계의 문턱을 낮추어야 비로소 며느리는 자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서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今日不悟是来日再警觉.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 다시 일깨워라느니. 고전의 가르침은 관계에서 인내하는 방식과 타인의 자각을 기다리는 철학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각은 시간보다 조건에 좌우됩니다. 첫째, 자기 통찰 self-awareness, 감정 안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말이나 태도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즉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자존감, 방어와 감정적 충돌 때문입니다. 즉각적 지적이나 화난 반응은 뇌의 방어 체계를 자극하여 반성이 아닌 저항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전할 때에만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이란 며느리의 감정이 안정되고 관계가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 또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정서적 여지를 주는가입니다. 둘째, 내면화에는 반복과 여백이 필요하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변화는 타인의 기대나 압력보다 내면에서 비롯될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각은 타인의 말 한마디가 아닌 여러 상황과 맥락을 반복 경험하면서 천천히 쌓이는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의 충고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과 내면의 사유가 축적되며,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스스로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죠. 철학적 관점에서 깨달음은 강요할 수 없는 생의 흐름입니다. 첫째, 깨달음은 시간 속에서 읽는 존재의 사건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깨달음은 인간이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계처럼 빨리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즉, 며느리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것은 도덕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문장이 스스로에게 의미를 지니는 순간이 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고전에서 라일짜이징주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철학적 여유를 뜻합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비난이 아니라 디다림, 반복이 아니라 단단한 침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다림은 관계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기다림이란 상대를 도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중할 때 가능한 윤리적 행위라 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잘못을 자각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그녀가 결국 올바른 길을 향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뢰의 선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은 가족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찐일보 스라일짜이징줄. 이 고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변화가 강요가 아닌 기다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